그러면 이제 이 갑상선암의 증상이 뭐가 있을까?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거의 한 7, 80%가 그냥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증상 없이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갑상선에 혹이 있었고 그 혹이 모양 이상해서 우리 세포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암으로 진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되게 진행되어 엄청 커지고 막 진행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뭔가 음식을 삼킬 때 좀 잘 안 넘어간다, 걸린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목소리가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고 기침도 잘 생기고 그리고 만졌을 때 뭐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다. 근데 또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 가운데 만지면 이렇게 우리 기도가 만져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상이고 턱 밑에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침샘이거든요. 갑상선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갑상연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쇄골하고 그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양가 쪽으로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진다 하면은 갑상선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갑상선 이제 기능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기능이 막 올라간다든지 내려가는 병이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호흡 곤란이나 기침, 연화 곤란이 왜 생기냐? 혹이 엄청 커진 경우에는 기도가 이렇게 혹 때문에 눌립니다. 이 정상 기도는 이렇게 쭉쭉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혹 때문에 기도가 눌려지면서 호흡 곤란이라든지 기도가 자극되니까 기침이 날 수도 있고 식도도 바로 뒤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식도도 눌려서 뭔가 음식을 삼킬 때 걸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소리 변화도 올 수 있는데 왜 목소리 변화가 오냐면 갑상선 초음파 사진인데 요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요게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의 단면이고 요거는 경동맥, 요게 갑상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대로 가는 신경이 이 기도하고 갑상선 사이에 이렇게 빨간 점 찍힌 부분 있죠. 글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지나가서 성대를 움직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정상 갑상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혹이 커져 버리게 되면 이런 커진 혹이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암이 신경을 침범해가지고 신경이 이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대 마비가 되면서 신목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갑상선암을 이제 어떻게 진단하느냐? 뭐 진단 방법 많습니다. 이제 초음파도 있고 스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중에 좀 제일 비싼 거는 이 PET-CT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PET-CT를 찍으면은 몸에 있는 모든 뭐 병을 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암이 진단됐을 때 뭐 전이라든지 그런 걸 발견하는 데 더 유용하지. 특히 또 갑상선 암에서는 이 PET-CT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갑상선 암의 진단에 좋은 거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비용도 저렴하고 쉽게 촬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방사선 노출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초음파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에서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선생님이 봤을 때 뭔가 나쁜 모양 같다 하면은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조직 검사의 일종인 세침 흡입 세포 검사입니다. 이제 주사 바늘을 찔러서 덩어리 안에 있는 세포를 빨아내가지고 세포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 내시경 해가지고 이제 암을 또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내시경이 그 암 덩어리를 보고 이제 좀 충분히 뗍니다. 크기가 뭐 한 1, 2mm 이상 충분히 떼가지고 조직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진단율이 한 99%가 넘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 방법 말 그대로 세포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가 아닙니다. 그래도 높은 편인데 한 97%에서 98%. 그래도 다른 암보다는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 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암이라 해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실제로 그 갑상선을 떼가지고 다시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게 조직 검사거든요. 뗀 걸 보고 다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암이 안 나온 분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이제 암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암도 아닌데 좀 수술했다 이렇게 억울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떼가지고 봐야지 정확한 진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암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또 진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갑상선 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 말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다른 암들은 이렇게 요즘에는 수술 안 하고 방사선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말고는 다른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의 크기라든지 위치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갑상선을 싹 다 뗄지, 아까 보면 나비 모양으로 돼 있었잖아요. 암이나 혹이 한쪽에만 있을 경우에는 그 반만 제거하고 반대편은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다 뗄지 반 뗄지 결정할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쭉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되게 크기가 작고, 그리고 암이 이제 가쪽에 없고 안쪽에 깊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안 하고 뭐 환자가 뭐 아프다든지 뭐 다른 외부에 간다든지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지켜봤더니 뭐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암이 안 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크기가 커지면은 뭐 수술을 해도 또 충분히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당장 안 하고 조금 더 미뤄가지고 암을 어찌 보면 키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예전에는 요 수술밖에 없었습니다. 뭐 전통적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1900년대 초반부터 120년 넘게 시행된 방법입니다. 이 목에 요 아래쪽에 절개를 해가지고 피부를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갑상선이 요 근육을 몇 개 제끼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뭐 잘 제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흉터가 남습니다. 뭐 배수술 하면 솔직히 우리가 옷 입고 다니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상선은 이 목이 어떻게 하든 간에 흉터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흉터를 안 남기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많은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했고, 이렇게 처음에는 내시경, 이제 우리 복강경 있죠. 요즘에는 우리 맹장 수술하면 배를 안 잽니다. 배에 구멍 3개 뚫어가지고 다 그 맹장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갑상선 목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더 멀리 겨드랑이나 이런 쪽에 절개해서 수술 기구를 넣어가지고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거를 이제 로봇을 사용해서 하면은 로봇 갑상선 수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갑상선이고 여기 우리 머리이고 다리 몸통 쪽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여기 이제 우리 성대로 가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요건 기도고, 요거는 이제 부갑상선이라 해가지고 갑상선 주변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장기가 이게 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 이건 수술하면서 우리가 다 남겨둡니다. 그래야지 이런 칼슘 부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낫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뭐 흉터가 안 남죠. 목주름처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빨갛게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켈로이드라 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이렇게 보기 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우리 갑상선 암을 이제 또 들어보셨겠지만 되게 이 경과가 좋거든요. 뭐 다른 암들은 이렇게 조금 재발도 잘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갑상선 암은 지금 생존율이 거의 99%,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면 계속 잘 살 수 있고, 근데 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또 여자분들 많다 보니까 이런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암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안 되는데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갑상선 로봇 수술이 이제 개발되게 됐는데, 로봇 수술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진짜 이런 로봇들이 해가지고 자동으로 로봇 수술을 다 해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의사가 이렇게 기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고 환자는 여기 있고, 그리고 로봇 팔이 이렇게 딱 환자 쪽에 붙어 있습니다. 눈을 대면은 요 안에 카메라가 들어간 안쪽 화면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작을 하면은 그대로 요 팔이 움직여줍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은 이게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없는데, 요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입체로 되기 때문에 원근감이 있고, 그리고 더 확대됩니다. 10배에서 15배 이상 확대되기서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이렇게 세밀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시스템이 있고 요거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3D,
그 전에 복강경 수술 기구는 이렇게 짝대기 끝에 이 수술 기구가 달려 있거든요. 집게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 정도만 됐지만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실제로 손이 움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관절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은 사람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거나 움직일 수가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로봇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장비가 개발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5년이 넘었고, 처음에 1999년에 이런 로봇 수술 장비가 개발돼서 점점 발전을 해옵니다. 저희 좋은강암병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개발된 다빈치 X라는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4개의 팔이 있고 카메라를 넣고 총 3개의 로봇 수술 기구가 달린 이제 그 팔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동시에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로봇 수술을 가면 어떻게 해왔느냐? 겨드랑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양쪽 겨드랑이하고 쪽에 젖꼭지 위쪽에 조그맣게 절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피부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수술 기구를 걸어서 들어 올려서 이쪽으로 로봇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조정해 가지고 갑상선을 떼내는 방법이 되겠고, 이 바바라는 방법은 또 피부 밑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가스를 넣어 가지고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귀 뒤로 이렇게, 귀 뒤에 보면 우리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요 선 따라서 쭉 째가지고 수술 기구를 넣어서 수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엑실러리라는 방법과 이 바바라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의료진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전세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외국 의사들도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흉터를 안 남기고 할 수 있을까? 갑상선 보면 되게 입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 안쪽에 째줍니다. 입 가운데랑 가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피부 밑으로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턱을 넘어가가지고 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3군데 길을 만들어서 갑상선 위쪽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또 겨드랑이 쪽에도 하나 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4개의 팔을 넣어서 갑상선을 떼내는 경구 로봇 갑상선 수술이 요거는 제일 최근에 해도 한 2016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고,